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와중에 캐시우드 계속 쇼핑 중이다 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테슬라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서 테슬라 주주분들이 마음이 많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긴 호흡으로 보세요. 긴 호흡으로 보면 이런 한두 달 또 두석 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좋은 책 보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때는 그냥 닫아 놓고요. 긴 안목으로 보세요. 나중에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이 테슬라의 미래는 이미 많이 그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긴 호흡을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먼저 10년물 금리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저께 그 제아넷 옐런의 그 발언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가 다행히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에 반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전체 주가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들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서 당연히 테슬라나 또 이 빅테크나 이런 테크 주식들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비드 3rd 웨이브가 유럽 시장도 강타를 했거든요. 3차 웨이브가 오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이미 그 락다운을 또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걸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독일 총리께서 굉장히 우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차 웨이브가 당연히 오니까 기름값도 떨어지게 되고 또 이 지금 요즘같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겠죠. 이런 작은 소식 하나도. 또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도 다 일시적인 현상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테크 관련 주식들이 그동안 엄청난 속도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테크 관련 주식들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와중에 이 캐서린 우드, 이 돈 남은 누님은 계속해서 또 사고 팔고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수요일 날 어저께 어떤 주식을 샀고 어떤 주식을 팔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캐서린 우드가 가장 먼저 팔아치운 주식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주식을 무려 7,698개를 팔아버렸는데요. 물론 완전히 다 판 게 아니고요. 비중을 그만큼 많이 줄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마존을 보게 되면요. 사실 아마존이 지난 9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답답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자, 아마존 한번 보십시다. 아마존의 최고가가요, 3,552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죠. 어저께 웬즈데이에 3,087불로 마감을 했거든요. 자, 무려 거의 여러분 500불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고점에서. 고점 대비 500불 이상 떨어졌다라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주식을 무려 17만 2천 개 이상의 그 주식을 팔았는데요. 페이팔 주식이 그래서 3.9% 어저께 떨어졌고요. 자, 최고점 309불이었어요. 대략 309불이었는데 지금 현재 234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거의 한 80불 가까이 떨어졌죠. 자, 300불 돼서 80불 가까이 떨어졌으면 굉장히 많이 또 폭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텐센트인데요. 중국 회사죠. 41만 개 이상을 팔았어요. 자, 텐센트가 99불이 고점이었는데 76불까지 내려왔고요. 어제만 해더라도 이 캐시우드가 이렇게 팔아버리니까요. 5.9%나 이제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최근에 중국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또 심하기 때문에 또 캐시우드가 비중을 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을 팔았습니다. 대략 한 3만 5천 주 정도 팔았는데요. 자, 페이스북이 그래서 어제 2.92%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최고점이요. 304불이었어요. 페이스북이 최고점이 304불인데, 빠졌지만, 2.9% 빠졌지만 282불이라고요. 자, 어저께가 282불이니까 고점에서 별로 안 빠졌죠. 자, 이게 바로 페이스북의 저력이죠.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아마 캣비우드가 현금 확보를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위해서 또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좀 팔지 않았나, 비중을 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캐틀 워드 돈 남은 누가 어떤 걸 줍줍했나, 어떤 걸 쇼핑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줌 비디오입니다. 자, 줌 비디오에 대해서 84,000주 이상을 매입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요. 고점이 588불이었어요. 자, 최고점이 588불이었는데 314불로 내려왔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내려온 겁니다. 거의 한 4, 50%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시점을 다시 한번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돈 남은 누나가 매수한 종목은 진로입니다. 자, 진로의 주식을 무려 16만 5천 주 가까이 샀는데요. 자, 진로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죠. 온라인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최고점이 212불이었어요. 최고점이 212불이었는데 133불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의 한 40% 가까이 폭락한 거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짐작해 보면요. 왜 캣비우드가 진로를 더 추가 매수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한 거예요. 자, 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의 몰기지가 올라갑니다. 자, 부동산 몰기지가 결국 올라가게 되면요. 뭐 10년물, 20년, 30년짜리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기지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내놓겠죠. 집을 뭐 갖다 내놔야 돼요.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게 되면은 그동안 집을 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즉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막 매수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택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거래가. 그래서 캐시우드가 진로를 굉장히 많이 추가 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돈 남은 누나가 매수한 종목은요, 유니티입니다. 자, 유니티를 무려 26만 주 이상이나 추가 매수했는데요. 여러분, 유니티의 최고점이 얼마냐면요, 174불 가까이 됩니다. 174불에서 92불까지 떨어진 거죠. 자, 거의 절반이 떨어진 거죠. 2배 가까이 떨어진 건데요. 자, 이때가 추가 매수라고 생각한 거겠죠. 자, 유니티는 메타버스로서의 미래가 아주 유망한 종목이니까, 당연히 캐피드가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하고 추가 매수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비우드가 추가 매수한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주식을 무려 120만 주 이상을 다시 추가 매수했는데요. 자, 팔란티어의 최고 고점이 45불이었거든요. 근데 45불에서 21불까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절반 이상이나 폭락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이 21불 때면은 더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더 추가 매수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테슬라 소식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언제쯤 반등할까? 최근에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언제쯤 좀 상승 기류를 탈까? 뭐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자,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때에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또 분위기거든요. 분위기를 타게 되면 또 이게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해 나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은 또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4월 초쯤에는 테슬라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마침 블룸버그에서 오늘 아침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7,500불 그 EV 텍스 크레딧이죠. 전기차에 대해서 7,500불 가까이 지원하는 그 지원금이 아마 4월 초에 공개가 될 거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4월 초에 7,500불 지원금 아마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7,500불 이상이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발표가 되면 아마 그때 충분히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미 반영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요,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그 결정이 날 때 또 반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발표되냐 막 이런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어쨌든 4월 초 정도에 이런 발표가 있다니까 이때가 아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의 1분기 발표가 4월 초에 있잖아요. 그죠? 4월 1일 혹은 4월 2일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대략 한 17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죠. 이것보다 더 많으면 더 좋겠고요. 대략 한 17만 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발표될 때 뭔가 테슬라 주가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까라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재미난 소식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들, 즉 전통차 회사들이 안고 있는 빚이 총 얼마인가를 보게 되면요. 대략 1 트릴리언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1 트릴리언 달러면은 거의 구글 시총에 가깝거든요. 자, 여러분, 이 구글 시총에 가까운 1 트릴리언 달러인데요. 테슬라의 빚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13 빌리언 밖에 되지 않아요. 가장 적은 빚을 갖고 있습니다. 13 빌리언 달러. 근데 폭스바겐이 211이나 갖고 있고요. 토요타가 185가 있고요. 포드가 154가 있고, 그리고 BMW가 자 127이고요. GM이 114입니다. 다임러가 106입니다. 여러분, 이 내연기관 자동차 전체를 합치면요, 빚만 해도 1 트릴리언 달러. 이 구글의 시총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가장 적은 빚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쌓인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전기 자동차를 앞으로 생산해야 된다는데 그 전기차를 생산하면 할수록 다 빚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자, 여러분, 저는 테슬라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고요. 미래가 창창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요. 멀리 보시고 긴 호흡으로 보세요. 감사합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